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작은 월급 봉투를 큰 시드로 만들어 드릴 수 있게끔 세 가지 수익 봉투 열심히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부터 바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LG CNS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볼 텐데요. 올해 처음으로 기대가 됐었던 대여였습니다. 더블이 기대가 됐었고 LG CNS에서 직접 비교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삼성 SDS의 경우 최근에 딥시크의 충격의 여파로 오히려 반사수의 기대감이 들어가면서 10% 넘는 급등세를 요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LG CNS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더블이 한번 예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오늘 장 초반부터 출렁이기 시작해서 LG CNS는 거의 10% 가까이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오늘 장 마감 파란불이 짙게 껴 있습니다. 낮은 의무 보유 확약이 좀 문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LG CNS 같은 경우에는 단 15% 정도만 의무 보유 확약을 좀 갖추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 6개월 의무 보유 확약을 한 곳은 52곳만 불과하다라는 내용들이 점쳐지게 되면서 LG CNS 개인들의 선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개인만 그래도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대거 물량을 던진 가운데 LG CNS 내일은 또 어떤 주가 흐름이 보여지게 될지 이 시간 한번 예측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이야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키워드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오늘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로봇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째 연속 신고가 행진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로봇 종목들 요새 시세가 정말 잘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샘 올트먼이 어제 방한을 해서 이재용 회장과 손정희 회장을 함께 만났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삼성과의 협업 부분에서도 로봇 종목들 이 영향이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함께 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신다면 이슈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 전해지게 됐는데 삼성의 미국 공장에서 로봇개가 직접 투입이 될 것이다 라는 소식도 전달이 되게 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후장에 한 번 더 튀어오르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추가적으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좀 공장에 협동 로봇을 투입을 하겠다. MOU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오전장부터 강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로봇 종목들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나타내는 종목도 있었고 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기록하게 되는데 로봇 종목들 중에서 지금이라도 접근해야 되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이 시간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체크해 보시죠. 네, 인터넷 플랫폼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신다면 네이버, 카카오 보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취재직 서비스의 흥행과 함께 숲을 좀 보시는 분들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상한가까지 터치가 나왔다가 숲 같은 경우에는 27% 정도 급등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 숲에 대해서 앞으로 실적이 계속해서 좀 좋아질 것이다 라는 내용들도 전망이 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AI 산업이 이쪽에 직접적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적으로 돈이 찍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 수급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쪽으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플랫폼 종목들 네이버와 카카오도 요새 주가 시세 잘 나오고 있는 가운데 숲이라던가 카페24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대응 방법이 필요한지 이 시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수익 봉투에 대해서 주식 멘토의 의견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주식 강좌와 추천 종목들까지 이 시간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투자 자문의 박성재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장이 연일 좀 내리맞았었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본다면 금요일에 하락했던 그 모든 부분을 만회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우선 코스닥 지수만 봐도 121선, 6개월 평균선을 넘어줬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어쨌든 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은 우선 그 졸트 보고서가 나왔어요. 미국의 졸트 보고서가 나왔는데 구인 건수가 이제 작년 12월에 760만 건이 나오면서 예상치인 800만 건보다 조금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14년 만에 최저치를 갱신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인이 조금 꺾인다, 고용이 약간 좀 꺾이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면서 미국의 어떤 장기 국채 금리, 특히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조금 하락이 나왔어요. 4.5%대까지 하락이 나와주면서 환율이 조금 내려가는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아시아 증시 중에서 한국 증시, 대만 증시가 좀 유독 강했거든요. 그래서 이 이런 어떤 미국의 국채 금리 영향도 좀 충분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그 관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캐나다 그리고 이제 멕시코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가 이제 전면전으로 조금 치닫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해석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보복 관세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이제 10일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좀 통화를 할 의지는 있는데 다만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좀 급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지금은 어떤 관세에 대한 걱정보다는 이것들이 좀 완화가 되는 그런 분위기로 조금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랑 말이랑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번 이야기 드리지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1기 때와 다르게 지금은 인플레이션율도 높고 금리도 높은 상황이라서 무분별한 관세 정책을 펼치지 못할 것이다라는 부분과요. 그다음에 이제 실리주의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어떻게 하면은 지지율이나 지지층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신, 그리고 퍼포먼스를 굉장히 잘 내시는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 자체가 내려가는 부분을 되게 조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들이 최근에도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어요. 딥시크가 나오면서 시장이 충격을 받자마자 관세를 갑자기 한 달 뒤로 유예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실제로 관세 부과 이야기가 나오고 시장이 빠지자마자 그 다음날 한 달 뒤로 좀 유예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의무적인 재정 지출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때문이라도 세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지수, S&P 기준으로 지수가 많이 빠지는 것을 조금 방어하려는 스탠스를 계속해서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리고 그리고 이틀 전에도 이야기 드리지만 트럼프 어떤 정부가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이상 어떤 그 평균 회귀형 형태, 그러니까 많이 빠지면은 다시 다소 발언을 조금 완화하면서 시장을 올리고 시장이 너무 과열이 됐다 싶으면은 다시 강한 발언을 하면서 좀 조절을 하는 평균 회귀형 형태가 아마 이제 트럼프 임기 기간 동안에 어떤 레임덕이 오기 전까지는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잘 맞추기만 한다면, 수혜주, 피해주 이런 타이밍을 조금 포트폴리오를 잘 맞추기만 한다면 계속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어떤 성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야기를 항상 드리는데요. 최근에 제가 드렸었던 이 공약주들, 방송에 드렸었던 공약주들도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소개해드렸었던 종목은 바로 어제 이제 목표가에 또 도달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걸 제 임의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트렌디함을 잘 포착할 수 있는 제 스마트 머니 기법을 통해서 발굴해낸 종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머니 기법, 그리고 이 기법을 사용하는 데 들어가는 지표들도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 잠시 뒤에도 드릴 예정이고요. 또 방송 말미에 공약주까지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추천 종목들까지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정말 기대가 많이 됐던 신규 상장 종목이었습니다. LG CNS 대여였죠. 그런데 실망감을 좀 안겨줬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한 10% 가까이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더블을 예상했었거든요. 투자자분들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그 공모가 61,900원을 한참 하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무보유 확약을 한 기업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네. 기관들의 매도 자금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조금 약세가 나왔는데요. 제가 화면을 좀 보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단 캔들 하나이긴 하지만 사실 어떤 이 상장일은 굉장히 유의미한 하루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장일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게 기준선들이 되기 때문에 이후에 강세를 보이더라도 상장 당일 종가라든지 혹은 저가 구간에서 시가 혹은 저가 구간에서 좀 바닥을 형성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상장부터 밀려버리게 되면 더 추가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근데 더 독특했던 게 요새 정말 공모주 시장에 한파가 불이 닥쳤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보통 신규 상장 종목들이 음봉 전환되는 경우는 많지만 장 초반부터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건 거의 없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LG CNS는 이렇게 큰 규모의 신규 상장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락을 한 걸까요? 우선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기 전에 이 실적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좋아요. 좋은 기업이에요. 네. 이게 절대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라고 볼 수 없어요. 단순히 의무보유 확약이라고만 또 볼 수도 없습니다. 뭐가 문제냐면은 지금 시장에서 신규 상장주들이 주목을 받을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이 네.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신규 상장주가 항상 시장에서 부각을 받으려면 시장 상황 자체가 안 좋은 케이스의 경우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최근에 신규 상장을 한 종목들도 대다수가 거의 다 밀리는 형태로 그 그림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신규 상장주도 랠리를 달리다가 더 갈 게 없으면 우선주가 가고 스펙주가 가고 이렇게 좋지 않은 시장 상황으로 가게 되는데 지금은 시장이 빠지더라도 오히려 그 관세 때문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세의 피해 수혜 종목들 혹은 관세와 무관한 주식들이 올라가게 되고요. 또 시장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그동안 관세 때문에 피해를 보는 반도체 기업이라든지 이런 시장 주도주 기술주들이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빠져도 올라도 명확하게 갈 수 있는 주체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로 자금이 조금 쏟아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 LG CNS 자체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 클라우드계에 있어서는 이 삼성 SDS와 동사가 거의 투톱이라고 네. 지금 볼 수가 있어요. 이게 AI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클라우드 산업은 당연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저장 공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미국에 뭐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으면 국내에 뭐 삼성 SDS와 동사가 있는 격이에요. 그리고 동사의 SE 사업부에서는 또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 사업까지도 하고요. IT 서비스에서 어쨌든 매출도 100% 좀 잘 나오고 있고 절대 이제 프리미엄이 붙었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조정이 조금 나오더라도 밑에 공모가가 없는 게 아쉽습니다만 바닥은 알 수 없지만 실적 자체가 굉장히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계속 연속적으로 하락이 나오는 것은 조금 제한될 거라 생각하고요. 추후에 시장에서 조금 주목을 받을 만한 섹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감소하면은 동사가 또 급격하게 튀어 올라가는 그림들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 이 LG CNS가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인 산업을 끌어가는 게 아니라 LG 그룹주 안에서만 사업 포트폴리오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점 자체도 약점으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님 의견 어떠실까요? 상당히 반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AI 산업이 이제 확장이 팽창을 되다. 하기 시작하기 네. 때문에 확장성 측면에서 봤을 때 남아있는 공간들이 큰 겁니다. 이제 성장성이 기반이 남아있다라는 네. 그런 부분으로 조금 해석을 해보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첫날 신규 상장 종목이 이렇게 밀려 내려간 데에는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았다라는 점이 조금 더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요. 비교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삼성 SDS와의 비교를 통해서도 지금 AI 산업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두셔도 좋을 종목이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전략에 대해서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로봇 종목들입니다. 진짜 2025년 들어서 로봇 이야기는 멘토님과도 정말 많이 나누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4거래일째 신고가 행진이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 공장에 로봇계 협동 로봇을 투입을 하겠다라는 이슈까지 맞습니다. 덧붙였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로봇 이슈는 올해 내내 핫할 것 같고요. 앞으로 계속 그 수익 봉투에서 이야기를 계속하지 네.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겹치는 내용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젠스당 CEO가 그런 말도 했습니다. 뭐냐면 이 AI가 지금 밟아가고 있는 이 단계의 최종 단계, 이
AI가 밟아가고 있는 모든 단계는 휴머노이드를 위한 단계다라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한 바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봇 쪽에 힘을 실어주는 말들을 상당히 지금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샘 알트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픈 AI에서 지금 로봇 쪽을 굉장히 또 주목을 많이 하고 네. 있는 것도 사실이고 굉장히 많은 투자 계획 그리고 투자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렸어요. 트럼프 정권이 결국에는 이 규제 완화 때문에 로봇의 열풍을 저는 불 수 있다라고 보고요. 가장 주목하는 게 저는 테슬라의 옵티머스입니다. 그쵸.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술도 기술력이고 그 이제 발전 속도도 그렇지만 대량 양산 시설을 다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3년 안에 50만 대를 정말 생산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다른 기업들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단 그 오픈 AI뿐만 아니고 삼성전자도 휴머노이드 산업에 본격적으로 이제 진출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불과 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산업을 우리가 좀 이게 너무 먼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테슬라의 행보에 따라서 이 시대가 조금 더 앞당겨 올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보고요. 우리가 1인 1가정에는 항상 그 TV라든지 냉장고가 있듯이 휴머노이드 한 대가 들어가는 시대가 올 수 있다라고 보고 나중에는 이게 되게 현금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봇 쪽은 좀 계속해서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이 과거 로봇 테마주들이 보였었던 이런 어떤 일시적인 모멘텀이 아니고 올해는 주가가 평균적으로 레벨업을 하는 한 해가 될 것 같고 실제로 어떤 그 등락률만 보고 봤을 때는 업종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업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로봇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로봇을 크게 두 갈래로 살펴본다면 협동 로봇이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는데 조금 전에 멘토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1인 1가정에 한 개씩 배급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실제로 돈이 찍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협동 로봇이 돈이 찍히고 휴머노이드는 솔직히 사업에서 돈을 잡아먹는 분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 조금 더 들어가야 된다, 베팅을 해야 된다라고 본다면 어느 쪽으로 조금 더 베팅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는 휴머노이드 쪽에 주목을 해봐야 되고 협동 로봇 쪽 되게 캐시카우 역할이 잘 되면서 오히려 캐시카우 역할을 잘 해주는 기업들이 또 투자 자금들을 많이 네. 이제 산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그런 맥락에서 같이 복합적으로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휴머노이드 산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저는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AI 시점을 기점으로 AI 패권 전쟁을 기점으로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주목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수익 봉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플랫폼 이렇게 잡아봤는데 보통은 네이버, 카카오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은 솔직히 얘기해보고 싶은 게 숲이랑 카페24예요. 카페24 같은 경우에도 실적 잘 나와서 기대감 높고요. 숲 같은 경우가 일단 4분기 실적은 이제 곧 있으면 발표를 하는데 4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대단하다라는 건 아니지만 기대감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상한가 터치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AI가 좀 많이 붙었다고 생각해요. AI의 어떤 이런 그 확장성 네. 그리고 AI의 어떤 기술을 적극 활용을 해가지고 그 숲 이용을 하는 스트리머들에 대한 컨텐츠를 적극적으로 제공을 해주겠다. 네.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스트리머들을 더 많이 끌어올 수 있는 그죠 지금 네이버의 취지직이랑 계속 그쵸? 경쟁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인데 더 많은 어떤 스트리머들을 끌고 올 수 있는 그 진짜 실제로 수익성에 연결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카카오도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챗 GPT 이제 그 오픈 AI와 회의를 하고 나서 하나나. 이제 딥시크를 사용하지 네.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들도 지금 이제 주요 인사들을 지금 계속 끌어오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창업자 한 분이 예. 들어오셨죠. 맞습니다. 그 이제 GIO인데 이혜진 GIO 이분인데 이분이 실질적으로 젠스당 CEO와 만남을 가지기도 했고요. 최근에 만남을 가졌습니다.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젠스당 CEO가 만남을 가지기도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AI 산업에 좀 뛰어드는 그런 그림들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그 커머스 AI 업체인 스튜디오 랩에 또 투자를 감행을 함으로써 본격적으로 AI 산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딥시크가 불러온 붐이 우리가 단순하게 봐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존의 샘 올트먼이 취하고 있는 행보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뭐냐면 좀 공포감을 조성을 많이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작 LLM 모델 하나를 가지고 이거를 안 사용하면 너네들은 도태가 되는 거고 맞아요. 그리고 모든 일자리들을 AI가 대체할 없어질 거다. 것이다. 라고 공포를 주장을 하면서 기존의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내는 이 실리콘밸리의 철학을
위배를 시켰습니다. 다 이제 칩 경쟁, 고효율화된 이제 반도체 성능 칩에 대한 어떤 지속적으로 그 수요, 비용 낭비, 그리고 이제 실제로적으로 이제 개발자들도 많이 뽑아놓고서 실제로 활용을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용 낭비가 아니고 딥시카의 등장 자체는 저비용으로 고효율화의 어떤 그 AI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기존의 어떤 그 실리콘밸리 정신 철학을 다시 한번 깨우치는 역할을 해줬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본격적인 AI 패권 전쟁의 서막이 열렸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굉장히 또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네, 2025년이 시작되자마자 CNS에서 얘기가 됐었던 그 부분이 다시 한번 떠오릅니다. AI 딥다이브라는 그 키워드가 떠오르는데 이제 산업에 하나하나 스며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비라던가 오늘 네이버, 카카오까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그 확장성을 기대해 보면서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022128-8566번으로 전화하셔서 상담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입니다. 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이어서 중국과의 무역 전쟁도 완화가 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에 오늘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2,509선 그리고 코스닥은 730선에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오늘장 수급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담아갔던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이 가장 많이 담아갔던 종목은 SK하이닉스였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4%대 급등세를 보였는데 반대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강한 매도세를 출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흐름은 엇갈렸습니다. 잠시 뒤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이버 4.81% 급등세 보였습니다. 유한양행도 5.88%. 오늘 네이버와 유한양행은 기관과 외국인이 같이 담아갔다는 점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이 또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포스코퓨처엠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오랜 시간 또 소외받았던 배터리 업종들이 오늘 정부가 30조 대의 기금을 투입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포스코퓨처엠도 외국인의 강한 매수 흐름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이 점 같이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매도세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 현대차, LG CNS,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 요즘 강한 매도세가 출회가 되고 있지만 또 이런 의견도 있긴 합니다. 전력 설비주들이 가진 재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빠졌을 때 지금 매수하는 것도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점 같이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LG CNS 잠시 뒤 기관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다음은 기관이 담았던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이 담아갔던 종목들 네이버와 유한양행에 대한 강한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네이버 가장 상단에 이름 올리고 있고요. 유한양행, 카카오까지 강한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기관이 오늘 매수를 했습니다. 이 점 같이 체크하시고요. 이수페타시스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매도세 함께 보시죠. LG CNS에 대한 강한 매도세가 출회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사실 연초부터 굉장히 많은 관심 모았던 종목입니다. LG CNS 올해 첫 코스피 상장 종목으로서 사실 굉장히 잘 갈 줄 알았는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도세가 출회가 되면서 결국에는 9% 넘는 하락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SK하이닉스, HD 현대일렉트릭이 그 다음을 잇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담았던 종목들은 로봇주와 제약바이오 업종들이었습니다. 사실 로봇주 계속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도 9% 급등세 보여주면서 52주 신고가를 또 썼는데요. 삼천당제약도 21.69%의 급등, 그리고 카페24 계속해서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클로봇, SPG까지 로봇 업종들로의 매수세도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도세도 함께 보시죠. 알테오젠, 펩트론, HLB, 리가켄바이오, 보로노이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 외국인에서는 매도를 했지만 오늘 기관에서는 또 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기관에서 담아갔던 종목들도 단연 로봇주들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제약바이오주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기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기관이 가장 많이 담아갔었던 종목 중에 보로노이가 있습니다. 이 보로노이 강한 매도세가 출회됐지만 기관에서는 강하게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는 점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굉장히 좋았던 수피입니다. 27.31% 급등세, 장중에는 상한가까지 터치를 했었는데 이 점 같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ISC, 엠로까지 확인 가능하고요. 매도세도 함께 보겠습니다. 알테오젠과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관에서는 오늘 매도세를 출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샘 올트먼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라든지 AI라든지 이 로봇주들도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주가 흐름 같이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이었습니다. 네, 제가 계속 최근에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트럼프 정권 기간 동안에는, 트럼프 대통령 정권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평균 회귀형 시장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이 조금 안 좋아질 법하면은 상승할 수 있는 유인을 만들 것이고, 그리고 시장이 너무 과도하다 싶으면은 다시 조정을 만들 수 있는 유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에서 이제 적절한 어떤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어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즉 트렌드를 굉장히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다른 말로 간단하게 말하면 옥석을 잘 가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도 제가 그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사실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이야기한 지 이제 2달이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짧은 기간인데요. 충분히 많이 제가 이 기법을 통해서 공략주를 소개해 드렸었던 종목들이 잘 올라간다라는 거, 로직대로 잘 올라간다라는 거 충분히 검증드리고 증명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떤 기법인지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스마트 머니는 번역하면, 직역하면 똑똑한 돈입니다. 자, 어떤 돈을 똑똑한 돈이라고 하죠? 개인 투자자들의 무분별한 매수 자금을 우리는 똑똑한 돈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정보와 재료를 사전에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주포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 주포들이 우리가 모르는 정보와 재료를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할 때 들어오는 돈, 그 돈을 스마트머니, 똑똑한 돈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돈을 포착을 해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기법이 스마트머니 기법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 주포들의 매집 자금이 우리가 알 수 있으려면 뉴스 전에 알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가 스마트 머니 신호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신호가 실제로 포착이 되면, 방송을 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실제로 포착이 되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 이후에 바로 추세가 돌아 올라져 가다가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는 이 로직대로 간다라는 것을 제가 충분히 많이 보여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뉴스보다 빠르게 저점을 잡을 수 있는 기법이다라고 해서 스마트 머니 기법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고요. 이 기법 명칭을 사용하는데 저는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모든 매집 자금을 다 잡아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통계를 잘 내가지고 알고리즘을 추출을 해서 만든 신호입니다. 주가가 크게 올라간 주식들을
다년간의 데이터를 모아놓고요. 저점에서 어떤 매집의 공통 유형들이 있었는지를 압축해서 알고리즘으로 뽑아낸 신호가 스마트머니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잠시 후에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릴 것이고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이 매매 기법의 매매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은 기법은 이 두 가지를 필히 가지고 있어야지 좋은 기법이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 아실 겁니다. 수익성이 좋아야 돼요. 이 당연한 이야기죠. 기법을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기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수익성이 좋은 기법에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법을 만드는 과정들을 여러 번 봤어요. 어떻게 다 추출을 해내시냐면 기존 패턴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손실을 볼 가능성보다 반등이 나와서 수익을 볼 가능성이 더 높은, 즉 승률에 집착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률이 좋으니까 이건 좋은 기법이야 하고 이거 가져다가 사용을 하시는 분들 나중에 보면은 계좌 마이너스가 나오는 모습들을 제가 100% 다 그렇게 봤습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말 그대로 승률에만 집착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수익성은 승률이 아닙니다. 바로 손익비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10번 중에 7, 8번을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해보죠. 근데 승률이 좋다고 이야기를 해보면, 자, 7, 8번을 이겼는데 플러스 3%로 이기다가, 자, 2, 3번 졌는데 마이너스 15%로 져요. 이거 좋은 수익성을 가진 기법인가요? 그렇지 않겠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승률이 50%밖에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손실 확정을 했을 때 손실폭보다 수익 확정을 했을 때 수익폭이 더 크다면 이게 바로 좋은 수익성을 가진 기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스마트머니 기법은 승률도 좋지만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기법이다라고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리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이 기법이 사용하는데 굉장히 간편하고 간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페이지로 정리가 돼요. 기법이 복잡해버리면은 아무리 수익성이 좋아도 매매 횟수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실수할 빈도도 덩달아서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이 매우 간단해야 된다. 자, 얼마나 간단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한 이 스마트 머니 신호 잠시 후에 받아가게 되시면은 일봉 차트에 등록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일봉 차트에 포착이 됩니다. 포착된 날을 어떻게 우리가 개념 정리를 하면 좋냐면 매집이 시작된 날,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된 날이다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신호가 포착이 되면은 포착일 직전보다 포착일 직후부터 갑자기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냐면, 자, 매집 시작일, 이 포착일 하루 만에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하기 제한되겠죠. 그죠? 유동량이 많은데 그거 하루 만에 어떻게 다 매집을 하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추후에 매집 기간들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착일로부터 거래량이 더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후에 뉴스가 뜨면서 올라가게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언제 매수를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방법, 조정 시 기준봉 저점. 무슨 말이냐면 조정을 기다리는 겁니다. 신호가 포착되고 조정을 기다리다가 포착 당일 캔들 저점 지점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어서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기회의 비용을 안 주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하는 게 더 좋아요. 근데 포착일 종가를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으려면 장중에 모니터링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제한되실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혹은 또 개인 용무로 바쁘신 분들은 종가를 못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녁에 퇴근하고 들어오셔가지고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된 종목들을 리스트업을 해놨다가 이 포착일 고가를 나중에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기법이 쉽다면서 난 이것도 너무 어려운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 매매 방법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딱 한 가지 매매 방법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냐면 신호 포착이 되죠. 그러면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이후의 거래량이 늘어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거래량이 늘어난다면 주가 위치와 상관없이 바로 매수를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바로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우선 매수 보류를 했다가 추후에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중요한 거 이야기 드렸습니다. 앞에서. 자, 중요한 거 뭐라고 말씀드렸죠? 수익성인데 수익성은 손익비다 말씀드렸죠. 손절 추세선도 제가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추세선 이탈했을 때는
당연히 과감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대응을 하면은 손익비가 좋은 굉장히 좋은 매매가 된다 말씀드리고요. 다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시 종목으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시 종목 오늘도 일진전기입니다. 자, 일진전기인데요. 자, 보시면은 작년 3월과 5월에 수주 공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어떤 수주 공시냐면 이제 기존에도 수주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거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올라가게 되는데 추가적으로 매출액 대비 11%, 매출액 대비 6% 수주 공시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스마트 머니 기법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뉴스가 나오기 전에, 공시가 나오기 전에 주포들이 매집할 때 그 자금을 포착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성격을 한번 보자고요. 자, 수주 공시. 수주 공급 계약 체결 뭐예요? 양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체결이 되고 이게 공시가 되고 그 다음에 뉴스로 우리한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즉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협의 과정 중에서 이미 알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회사 내부 관계자가 주포냐? 그렇게 함부로 특정할 수는 없죠. 자, 주포는 회사 내부 관계자들일 수도 있지만 단순한 이해관계자들일 수도 있고 이해관계자들의 가족, 친척 혹은 지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주포들이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자, 중요한 것은 스마트 머니 신호는 먼저 잘 잡아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두 날에 이렇게 하얀색 네모박스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때가 앞에서 보여드렸었던 수주 공시가 나오기 전이에요. 자, 수주 공시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수주 공시가 나온 날입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나온 날인데 스마트 머니 신호는 이 녹색 기둥 표시입니다. 자, 공시가 나오기 전에 첫 번째 공시가 나오기 정확하게 열흘 전에 3월 4일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이렇게 포착을 하게 됩니다. 자, 신호 포착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집의 시작일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시작일 이전에 한번 보세요. 거래량이 없죠. 시작일 직후부터 갑자기 거래량 늘어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여기 갑자기 늘어난 거래량, 이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부터 늘어난 거래량, 이 수주 공시가 나오기 직전까지 늘어난 거래량은 뭐예요?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주포들의 매집 거래량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확정할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좀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호 포착일에 매수를 해서 지금까지 계속 가져왔습니다. 그럼 200%가 넘는 시세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7월에 이 손절 추세선이 노란 추세선이거든요. 한 번도 안 깨다가 7월에 깰 때 정리를 해도 100% 수익이라는 거예요. 자, 반대로 수주 공시일에 이제 악재가 떠가지고 마이너스가 나서 손절 추세선을 깼습니다. 이때 만약에 손절 정리를 하면은 마이너스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손익비가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자, 한 가지 예시 종목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 AI입니다. 자, 마음 AI인데 자,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뉴립스라고 하는 AI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회 중 하나인데 메인 컨퍼런스의 경우에는 매년 수만 건의 논문 중에서도 극소수만 최종 채택이 되는 이런 어떤 굉장히 권위 있는 학회에서 2024년 워크숍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런 어떤 수상 같은 경우는 사전에 미리 고지가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그랬다면은 주포들의 매집 어떤 재료로도 활용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스마트 머니 신호는 그래도 먼저 이렇게 잡아내 주었다라는 거예요. 12월 26일 저 뉴스가 나온 날이 요 날입니다. 급등이 나오면서 올라간 날이고요. 자, 스마트 머니 신호는 10월 30일에 포착을 해주게 됩니다. 포착일 이전에 보세요. 거래량 없죠. 포착일 직후부터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난다니까요. 자, 매집의 시작점을 이렇게 잘 잡아내주는 것이 스마트 머니 신호다. 그래서 신호가 포착되고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하면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온다. 이 공식대로 간다라는 거 제가 많은 예시 종목들을 통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실제로 이 기법을 통해서 제가 공략주를 방송에서 공개를 드리는 것들도 실제로 보면 다 이런 로직대로 간다는 거 다 계속해서 증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제가 공략주를 통해서 증명을 드리고 좋은 예시 종목으로 설명을 드려도 직접 이용을 해보시지 않으면은 체감이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기법 PDF 파일로 정리해서 그냥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직접 검증하고 검증된 것까지만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HTS에 직접 한번 적용해 보시고 눈으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 진짜 나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법인지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으니까요. 전부 다 무료입니다.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셔서 HTS에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저희 스마트 머니 기법을 통해서 어떤 종목들이 포착이 됐고 수익률은 어떠한지 탑5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로보티즈가 51%대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HFR, LS 에코에너지, 신성 델타테크, 한화오션까지 40%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리뷰 종목 첫 번째 종목으로는 신성 델타테크 살펴보신다고요. 예, 맞습니다. 신성 델타테크가 최근에 양자암호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부각을 받으면서 이쪽으로 같이 묶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 신성 델타테크를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네. 작년에 7월에 그 포착이 됐었을 때죠. 재작년 7월입니다. 이제는 재작년 네. 7월로 넘어왔네요. 포착이 됐었을 때는 무려 1,400%에서 1,500% 사이의 수익을 기록을 했을 정도로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그만큼 저점에서 잘 잡아내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당시에는 이제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발표했었던 그 LK99 연구 논문이 굉장히 화두였잖아요. 이 상온에서 초전도체가 정말로 구현이 된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굉장히 자극적으로 조금 받아들였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식긴 했습니다. 근데 초전도체에 관련해서 퀀텀 에너지 연구소 두 번째 특허 출원을 했어요.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 LNS 벤처 캐피탈, 그리고 LNS 벤처 캐피탈의 지분의 52%를 동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온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대장주입니다. 근데 이게 왜 양자랑 엮이냐면 실제로 어떤 이제 어떤 그 저온에서가 아니고 실제 상온에서 이 양자 컴퓨터를 구현이 가능하려면 결국에 초전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글에서도 초전도 양자 컴퓨터 칩셋 윌로우를 또 공개를 하면서 이게 같이 연동이 돼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들 커플링을 보여줬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 쪽이 다시 반등세로 돌아서게 되면 초전도체 쪽이 조금 따라가는 그림을 또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볼까요? 자, 보면은 이게 10월 차트부터, 작년 10월 차트부터 가지고 온 건데 원래는 추세가 없었습니다. 근데 녹색 기둥 표시가 스마트 머니 신호죠. 신호가 뜨고 나서부터 가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매수의 초입 구간을 이 신호가 그렇게 잘 잡아내준다라는 거고, 제가 거래량이 늘어나는 한참 뒤인 12월 6일의 공략주로 소개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수익률 43.19%라고 나오지만 실제로 방송에서 언급드리고 그 다음날 시가 기준으로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시가 기준으로는 60%가 넘었고요. 신호 포착일 기준으로는 2배가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호를 직접 받아가시는 게 좋아요. 제가 방송에서 공략주를 소개해드리는 것은 한참 뒤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신호를 직접 받아가셔야지 이런 것들도 더 저점에서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신성 델타테크가 최근에는 좀 눌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성 델타테크 한참 오름세를 가져갈 때 그때도 멘토님께서 지금 들어가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맞습니다. 해주셨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눌림이 나왔더라도 지금 접근 가능할까요? 적절하게 좀 질문을 주셔가지고 네네. 제가 그 이야기를 못 드렸는데 지금 눌림이 나오고 이제 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도 정말로 매수하기 좀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 4차 목표가를 15만 원으로 잡아드렸거든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성 델타테크는 15만 원까지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목표가까지 홀딩해 보시면서 수익률 최대한 극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유로메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종목도 2차 목표가 제시가 나왔는데 일단 2차 목표가까지는 못 갔지만 오늘도 이 종목이 좀 주가 시세가 잘 나왔어요. 5.91% 상승하면서 34,950원 종가 형성했는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 저는 이제 로봇 종목들 중에서 양팔용 로봇들도 특히 주목을 해봐야 된다 말씀드렸고, 동사 같은 경우는 25년에 또 양팔용 로봇 관련해가지고 또 어떤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발표를 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조선소 선체 용접용 로봇에 대한 수요가 또 급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업이 지금 계속해서 호황으로 그쵸. 갈 수밖에 없다. 슈퍼사이클이다라는 이야기 제가 너무 많이 이야기를 드린 것 같거든요. 그 덩달아서 수혜를 볼 수 있어요. 동사는 최근에도 이 조선 관련해가지고 공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현재 최근에 HD 현대사모와 개발 국책 과제에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또 최초로 AI 모방학습 협동 로봇을 공개한 바 있고요. 그래서 로봇 테마주들이 지금 굉장히 핫한데 그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업사이드가 있을 만한 요인들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사는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게 5월 차트부터 가져왔어요. 작년 5월 차트부터 가져왔는데 쭉 눌리다가 11월 19일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뜨자마자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변곡점, 대세 추세의 변곡점을 이렇게 잘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진짜로 스마트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점을 이렇게 잘 잡아낸다. 유의미한 어떤 이런 통계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 제가 오랜 경험치를 통해서 이렇게 잘 만들어냈습니다. 재료와 같이 결합했을 때는 굉장히 파급력 있게 올라가게 되고요. 이 수익률 기준이 이제 목표가 달성 기준이 이제 3만 원인데 제가 다음 목표가 36,000원까지 드렸어요. 여전히 매수 가능하고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목표가로 제시가 된 금액보다 딱 오늘 고점 기준으로 550원이 부족했습니다.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는 종목인데 그러면 이 종목 추가적으로 목표가 높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목표가 높여드려도 됩니다. 네. 사실 높여드려도 되기 때문에 38,000원까지 한번 38,000원까지. 높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뉴로메카 아직까지 2차 목표가까지는 도달이 안 됐지만 3차 목표가까지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38,000원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요. LS 에코에너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종목은 4차 목표가까지 좀 제시가 나왔고 3차 달성 수익률이 45%가 넘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요새 약간 눌려 있는데 오늘도 한 3%대 밀렸거든요. 지금 접근 가능한 종목이지 함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접근을 좀 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제가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왔고요. 네. 이 전력 관련 종목들 중에서 또 LS그룹주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밀린 종목들은 많이 밀렸고 적게 밀린 종목들은 적게 밀렸는데 지금 정도 조정이면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XAI, 일론 머스크의 어떤 계열사죠. 테슬라 계열사에 있는 AI 회사에 전력기기를 조금 공급을 한다라는 소식까지도 최근에 전해졌습니다. 물론 이제 계열사인 LS 일렉트릭에 대한 뉴스이긴 합니다만 LS 관련 종목들 정말 제가 세 종목을 이 공략주를 소개를 드렸고 세 종목 모두 LS 그룹주인데 스마트 머니 신호가 거의 비슷한 날에 다 나왔어요. 그래서 더 유의미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전부 다 목표가들을 달성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네. 자 이제 전력 쪽은 계속해서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 미국의 송배전망 자체가 1950에서 60년도 때 다 들어가서 설치가 된 건데 수명 기간인 60, 70년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교체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이어서 데이터 센터가 많이 구축이 될 수밖에 없죠. 데이터 센터가 구축되고 AI 산업이 커지면은 데이터 처리 용량이 많아지니까 전력망도 더 많이 필요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한 성장세가 저는 유지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은요. 쭉 옆으로 나오다가 스마트 머니 신호 12월 3일에 뜨고 나서부터 올라갑니다. 대부분 다 비슷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공략주도 공략주지만 이 신호를 직접 받아가셔야 된다는 말씀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꼭 받아가셔서 검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LS 에코에너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저희 채팅창에 아픔을 겪어야 성장합니다. 아프니까 주식이다. 이런 내용들이 뜬금없이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 스마트 머니 기법과 함께라면 최대한 아픔 없이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드리니까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이 이제 기대가 되는데 사실 이 종목 되게 오랜만에 듣습니다. 2차 전지 장비 종목으로 좀 저는 많이 들어봤었는데 로봇 종목 모멘텀을 좀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원래 2차전지 장비 기업으로 사실 더 네. 많이 인식을 되고 있습니다만 아마 제가 앞으로 좀 보여드리는 자료를 한번 바로 보면서 네.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자, 보시면
지금 최근에 그 24년도 3분기 제가 이제 어떤 자료를 매출 비중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면은 22년도 때는 이제 로보틱스 쪽에서 매출 비율이 13%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원래는 2차 전지가 쪽이 아직도 높습니다. 근데 점점 비율이 2차 전지 검사 시스템은 그대로인데 로보틱스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이 거의 다 올라오고 있고 거의 2차 전지 검사 시스템 쪽과 비슷한 정도의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쪽 모멘텀을 같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은요. 2차 전지 그 검사 장비 사업에 이어서 자율주행 물류 로봇 사업에도 진출을 해서 지금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V언택이 자체 로봇 알고리즘 기반의 AMR 완제품 상용화에 성공을 한 시스콘을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사업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2차 전지 장비 사업을 기존 캐시카우로 계속 가져가고 로보틱스 사업 쪽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확보를 하겠다. 업사이드용으로 확보를 하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동사의 자회사도 자율주행 로봇이 이제 미국의 UL 3100의 인증을 획득을 했다라는 내용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게 동사의 SR7P 이게 이제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인식 가능한 ADCC입니다. 이 기술 특허를 이제 취득을 했고요. 라이다 센서에 이제 대각에서 배치를 하게 되면은 360도 장애물을 감지해서 회피 주행이 가능하다. 자율주행의 어떤 보조 센서를 좀 영위하고 있다 볼 수가 있고 그 아래 보시면은 이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행 많이 다니셨던 분들은 IM 이제 제로죠. 이 호텔이라든지 레스토랑 서빙 로봇 이런 쪽에서 많이 보시던 부분들일 텐데 이 시스콘 같은 경우들도 인수를 함으로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매출 비중도 점진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 이제 삼성전자와 LG전자에도 이제 주요 고객사로 지금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삼성이 휴머노이드 개발을 이제 본격화한다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습니다. 테슬라도 지금 본격적으로 달려가고 있는 만큼 삼성도 달려갈 거거든요. 동사도 삼성 관련된 그 어떤 모멘텀 수혜를 같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젠슨항 CEO가 이야기를 했어요. AI 관련 기술의 종착점은 인간형 로봇 구현에 있다라는 말을 코멘트를 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이게 비슷한 내용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테슬라가 옵티머스 생산량을 3년 안에 50만 대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샘 알트먼도 한국까지 와가지고 한국 온 이유는 로봇 때문이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 이제 어떤 이재용 회장을 만나서는 이제 스타게이트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로봇에 대한 투자들도 지속적으로 감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오픈 AI에서도 관련된 특허를 출원한 곳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봇 관련 모멘텀은 튼튼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다음 이제 스마트머니 차트 보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장비 기업에서 이제는 로봇 성장 기업으로 변모를 하고 있는 V원택입니다. 추세가 쭉 아래로 나오다가 신호가 뜨자마자 돌아 올라가잖아요. 변곡점 잘 잡아줬어요.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수하기 적정한 구간이라고 생각 들고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시가 매수 의견 드리고요. 1차 목표가 5,800원, 손절가 4,4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오랫동안 쉬다가 스마트 머니 기법이 뜨고 나서 이 종목도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로봇 모멘텀을 받아가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 종목 기억해 보시고 목표가 5,800원, 손절가 4,400원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이 듣고 싶으시다면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2-2128-8566번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너무 어렵게 돌아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쉬운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들을 잘 찾아가는 것도 한 가지 해법이 될 것 같은데 저희 멘토님께서 개발하신 스마트 머니 기법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어려운 주식시장에서도 돌파구를 찾아나가시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 종목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2128-8566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박성재 멘토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